자, 이번에 항등식 개념을 할게요.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여기 볼게요. 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등식, 즉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한다. 그에 반해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 x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할 때를 방정식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가로 1번 보시면은 좌변에 x 플러스 1의 제곱, 우변에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었을 때 이 좌변과 우변은 좌측을 전개했을 때 우변과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등호는 x 값이 뭐가 되든 항상 성립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식이 되는 거야. 둘 다 같은 식. 다음 두 번째 보시면 xx만 셀이 0이다. 근데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x가 0일 때나 x가 1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된다. 이해돼요?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했을 때, 방정식은 특정 x값에 대해서만 성립했을 때, 이렇게 항등식과 방정식을 나눌 수 있으며, 그러한 항등식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이에요. 자, 개수비교법이라는 것은 좌우의 개수, 즉 좌우가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의 식이 동일하다, 즉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다음 같은 성질이 있어요. ax제곱 bx 플러스 c라는 2차식과 a'x제곱 b'x 플러스 c'이라는 2차식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 식이 만일 항등식이라면 그럼 좌우는 같은 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좌우에 있는 2차 개수가 서로 같아져야 되고, 다음에 1차 개수도 서로 같아져야 되고, 상수항도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그럼 이건 어떨까?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식이 항등식이야. 이 식이 항등식이면 마찬가지로 좌우가 동일한 식이 되어야 해. 근데 이 0이라는 건 사실 좌측이 2차식으로 나와있지. 그럼 우측도 2차식으로 표현해봤을 때 0x제곱 0x 플러스 0 이거랑 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좌우의 개수가 같아지면 2차 개수 a가 0이 돼야 되고 1차 개수 b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 c도 0이 되도록 하는 a, b, c가 모두 0이다 라는 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해됐나요? 다음 두 번째는 같은 식이에요. 완벽하게 동일한 식 이런 거잖아. 그러므로 이 식에서 우리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해도 당연히 좌우는 같은 값이 나오겠지.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므로 그 내용이 수치 대입법을 만족한다. 자,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좌우의 x 값에 임의의 어떠한 수라 할지라도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머지 정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fx를 gx로 나누면 그때의 몫이 qx였을 때 그때의 몫이 rx라고 하게 되면 fx를 나누는 애 gx에다가 qx를 곱한 뒤 나머지인 rx를 더해주게 되면 fx랑 같아진다 라고 한 이 식은 실제로 x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x에다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수를 어떠한 수든지 대입이 가능할 것이고, 편의에 따라서 필요한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나머지 rx를 구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나머지 정리식에서 rx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그럼 rx를 구하려면 얘를 없애버려야겠죠. 이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적당한 x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입이 가능하다. 대입해가지고 요 놈을 0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rx가 될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1번에서 다음 등식에 대하여 가로 1번과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말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어디 갔어?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때 라는 거 밑쳐주시고 여기에서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의미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가로에서는 위에처럼 x가 아니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은 위에서는 x에다가 임의수를 대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의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가로에서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 값에 관계없이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즉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k에 대해서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 성립한다. 그러므로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k에 관한 항등식. 자,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항등식은 좌우의 x계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x계수끼리 모아주신 다음에 x가 없는 애들 모아주시게 되면 이 놈을 0이다 라고 했을 때 우측이 0x 플러스 0이에요. 그러므로 좌측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저쩌고의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접근하시고, 두 번째 k에 관한 항등식을 했으니까 k 기준이에요. 이번에는 k가 x가 아닌 k에 대해서 k를 달고 있는 아이들, 다음에 k를 달고 있지 않은 아이들, 이게 0이다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우측도 0k 플러스 0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측이 0k 플러스 0이야. 그럼 좌측도 0k 플러스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된다.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즉 똑같은 식이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냐 k에 대한 항등식에 따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로 묶었을 때의 계수들이 우측 계수랑 같다. 00이 된다는 거.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묶었을 때 그때의 계수들이 우측에 있는 계수랑 같다. 00이 된다는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풀기에서 얘하고 얘는 x를 달고 있으니까 x를 묶어내면 k-a가 될 것이고, x가 없는 아이들 얘하고 얘는 x가 없죠.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상수항 자리에 나타내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머지면 여기까지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아이디어로 k-a가 0, 다음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가 0으로 연립하시면 ak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K 미지수 2개이고 식도 2개니까 뭐 적당히 연립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K는 A랑 같아지니까 K는 A랑 같아질 테니까 여기에서 K를 A로 바꾸면 A 값 구하고 A를 K로 바꾸면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K에 관한 항등식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까 얘를 K로 묶어야 돼. 즉 K를 달고 있는 얘네들만 먼저 뽑아오시게 되면 여기서 K 빼내면 X만 남고 여기서 K 빼내면 마이너스 4 남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 X-4가 0이 돼야 되고, 다음에 K가 없는 애들 얘하고 얘네들 그대로 가져오시게 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잡은 것이 다시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은 것이 0이 되기 위해서 요 놈이 통째로 0이 되어야 된다. 즉 K에 대해서 묶어주게 되면 K 계수도 우측같이 0이 되고 상수항도 우측같이 0이 된다 라는 아이디어로 X-4가 0 다음 요놈이 0이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X 구하고 여기 X에 대입해서 A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1-3문제 한번 보시면은 다음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까지 미쳐주시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언가가 성립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K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는 K를 달고 있는 아이들끼리 묶어주시고 K를 달고 있지 않는 아이들끼리 묶어주셨을 때 이게 0이라고 하면 좌변과 우변이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개수의 전부 다 0이 된다는 걸 아이디어로 갖고 있다. 그런데 뭐가 K가 항등식이야? 뭐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 1이 근이 된다는 사실이 1이 근이 된다는 사실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한다 했단 말이야. 그럼 1이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남아있는 이식 자체가 통째로 K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그러므로 x에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싹 전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K를 달고 있는 아이들, K를 달지 않는 아이들 따로 또 분리해주게 되면 여기에 1-m이 오게 될 것이고 K를 달고 있지 않은 아이가 와3m 플러스 n 하고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m은 1, m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기 위한 n값 구해주시면 된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미정계수법 볼게요.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좌우의 계수가 동일하다. 계수비교법. 미정계수라는 게 항등식의 성질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x에다 임의수를 대입이 가능하다.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가로 1번이 이게 계수비교법이에요. 가로 2번을 우리는 수치대입을 풀 거야. 다시 말해서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좌우의 계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좌측에 있는 유놈을 전개했을 때 우측과 동일한 식이 나와줘야겠지. 따라서 이 좌측을 전개하면 x 2차끼리 모았을 때 ax이고 다음 x에 대한 1차 3x랑 마이너스 2ax를 x를 묶어주면 다음같이 1창 나올 거고 마이랑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올 테니까 좌측을 전개한 요 놈이 우측에 나와 있는 요 식과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 좌우 계수가 동일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2차 계수 a가 2차 계수 2가 돼야 될 것이며 다음 a에다가 a가 2가 됐으니까 a에다가 2를 대입한 1차 계수가 여기에서의 1차 계수 b랑 같아져야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6이 c랑 같아진다. 계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음 가로 2번 보시면 얘도 사실 계수비교를 풀 수 있어. 그냥 좌측 다 전개해. 우측이랑 계수가 같아. 그러면은 답 나와요. 나오는데 수치 대입도 가능하다 했잖아. 항등식이니까. 이 식을 딱 보자마자 x에다 뭘 넣고 싶어? 막 뭐 넣고 싶은 수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 그쵸. 여기 x-1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x에다 1 넣어버리면 0 돼서 사라져요. 그럼 x에 1 넣었을 때 얘도 0 되니까 사라져. 그럼 여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식이 간단해지게 나오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사라지고 1 넣었을 때 사라지고 여기서 1 넣은 것만 남을 테니까 3c. 그게 우측에도 1 넣고 여기 1 넣은 거 나왔죠. 우측에도 1 넣고 1 넣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6.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첫 번째. 다음 또 뭐 넣으면 좋을까? 여기 보면 뭐가 떠올라?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되니까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넣어서 얘도 0 되니까 다 사라지고 남는 건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넣은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줘야겠죠. 넣어주게 되면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좌변은 6b, 우측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우변이 6. 그러므로 b는 1이 나오더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지. 여기 요 x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0 넣어주게 되면 0 넣었을 때 사라져요. 0 넣었을 때 사라지고 따라서 여기 0 넣은 거랑 여기 0 넣은 거랑 좌우가 같아지도록 하면 좌측이 마이너스 2a, 우측이 마이너스 4,
그러므로 a는 2가 될 것이다. 어렵지 않죠? 해서 2-3 한번 잡아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수들, 우측에 있는 이 개수들의 x를 제외한 개수들의 합을 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목표는 이 우측식에서 x를 없애줘야 돼. 그러면은 개수들만 남아요. 그럼 x를 없애려면 뭘 해주면 될까? x에다가 0을 넣으면 될까? x에 0을 넣게 되면 이 개수까지 다 사라져버려. 얘만 남아. 그러므로 x에 0 넣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x만 없애기 위해서 x에다 1 넣어버리게 되면 x는 다 1로 바뀌고 남는 개수들, 그들의 합이 될 것이다. 즉, 이 전체에서 x에다 1만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말이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 x에다 1을 넣어보자. 그래서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1 넣었을 때 뭐가 돼요? 2-1, 3인 거니까 이렇게 그때의 결과가 이들의 합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x에 1을 대입하면 결국 개수들의 합이 나온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많이 나오는 경우 중에 얘기했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좌측에서는 2, 1, 3의 제곱이 되겠지만 우측에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a0는 그대로 있겠지. 여기 x에다가 이 x 1차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a1은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x제곱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제곱하게 되면 짝수 제곱이니까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은 3x 세제곱 홀수 제곱인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와서 6차까지 가게 되면 짝수 제곱이니까 a6까지 넣어야 될 것이다. 그럼 얘는 뭐란 거야?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개수들의 합을 남긴 게 아니라 개수들 중에서 홀수 개수랑 짝수 개수의 부호가 다르게, 홀수 개수 부호는 마이너스로 짝수 개수 부호는 플러스로 나타내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하고 둘을 비교해보시면 이 두 식을 통째로 더해버리잖아? 그럼 왼쪽은 뭐가 나오겠죠? 우측에 나오는 것은 홀수 개수만 부호가 달라. 홀수 개수만. 그러므로 짝수 개수 A0가 2개. 그 다음 A1은 사라지고 짝수 개수 A2도 2개. 이런 식으로 짝수 개수 A6도 2개. 짝수 개수가 2개씩 나오더라. 그러므로 둘로 묶어주면 짝수 개수들의 합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의 사를 빼보세요. 위의 사를 빼게 되면 이번에 홀수 개수만 남아요. 홀수 개수들의 합이나 짝수 개수들의 합을 구할 때는 x에다 1 넣고 x에 마이너스 넣어서 얘네 둘을 만든 다음에 더하면은 짝수 개수, 빼주면은 홀수 개수, 그걸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추가로 재작년에 장기거에 나왔을 때 한 가지를 더 구하라 그랬어. a0를 구하세요. 자, 여기에서 a0를 따로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걸가 통째로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0 넣었을 때는 a0 상수함밖에 안 난다. 이런 아이디어까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다항식에 나올 수 있는 항식 볼게요. 자, 바로 1번 보시면은 다항식 3차 다항식 유놈을 우리가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유놈과 같다 라고 주어졌어요. 일단은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 하게 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의 나머지는 알려주지만 몫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몫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qx를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 써주게 되면 얘를 뭐 했어? 요 놈으로 나눴어. 그럼 나누는 i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fx랑 같아진다 했으니까 요 놈은 나누는 i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같아진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식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나머지 정리식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항등식이라 했죠. 항등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우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걸 쓸 수도 있지만 x에 대한 임의의 실수를 대입해도 된다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개수를 동일하다, 개수비를 쓰려면은 이 qx를 알아야 돼. 근데 qx를 모르잖아. qx를 모르니까 개수비를 쓰지 않고 x에 대한 임의의 수를 대입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qx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목표는 a랑 b를 구하고 싶은데 qx를 몰라. 그럼 이거 통째로 날려버려야겠지. 이걸 통째로 날리기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 돼서 날아가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날아가네. 즉 qx를 날려서 a, b를 구하기 위해 x에다가 마이너스 1 또는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된다. 따라서 이 전체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게 되면 마1 넣은 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통째로 다 날아가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5, 이걸로 a, b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 이해되죠? 두 번째로 qx 날리기 위해 x에다 1 넣으면 1을 넣었을 때 1 넣으니까 다음과 같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a, b 관계식들, 이렇게 a, b를 구한 다음에 둘을 서로 연립하게 되면 a, b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가로 1번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을 갖다가 우리는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는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 된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또한 얘는 인수분 하게 되면 x 플러스 인수분이 돼? 인수분이 안 되죠. 얘가 인수분해만 됐다면 여기 있는 문제랑 동일하게 0이 되어가는 x값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방법은 있긴 해요.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 x를 구한 다음에 그 x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0이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qx를 날릴 수는 있지만 아마 그 근이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은 가로 1번처럼 몫을 날리기 위해서 x에다 적당한 값을 집어넣는다? 이게 아니고 몫을 여기서 이거 x에다 마일과 1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야 지금? qx 날리려고 한 거잖아.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서는 날리지도 못해. 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qx를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해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따라서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x세제곱 ax제곱 7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3차식을 요놈으로 나누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로 나누었어. 그때의 몫이 주어져 있겠죠. 여기쯤 qx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0 이렇게 잡아주면 나머지 정식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한 이 qx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못 날리기 때문에 이걸 알아낼 건데 어쨌든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이니까 여기에서는 x에다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수치 대입을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좌우 개수가 동일하다는 개수 비교법에 의해 좌측의 최고차가 x세제곱이에요. 그럼 우측의 최고차도 x세제곱이 나와야 될 텐데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x세제곱 날리면은 최고차가 요 x제곱이랑 누구를 곱해야 될까? 누구를 곱해야 x제곱 나오겠어? x를 곱해야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쨌든 최고차항은 x가 나와줘야 돼. x제곱이 있었다면은 둘이 곱했을 때 x 4제곱 뜨니까 왼쪽이랑 다르잖아. 그러므로 x가 나와줘야 될 것이며 그 다음 상수항 모르니까 상수항을 플러스 c로 놓아주게 되면 이 식에선 좌우가 항등식, 좌우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를 정리하는 게 요놈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나눴을 때 몫을 우리가 x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몫을 찾아낸 거야. 찾아냈으니까 우측을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이랑 정의할 방법 이제 알죠?
최고차 3차가 나오면 x제곱이랑 x제곱 곱했을 때 x제곱 다음에 2차가 나와주려면 qx 2차가 나오면 x제곱이랑 c 다음에 3x랑 x 곱하면 2차인 거니까 cx제곱 3x제곱 해서 c 플러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1차 계수도 뽑아주고 상수항도 뽑아주면은 우측에도 안전한 3차식이 나오고 좌측과 우측이 같은 식이 돼야 된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있네요. 상수항 7. 1차 계수가 좌측에서 7이야. 그럼 우측에서도 1차 계수는 7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이 7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얘가 7이다. 따라서 C는 1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C가 1인 거니까 요 놈은 통째로 4가 될 것이고 C가 1이니까 얘도 통째로 4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2차 계수 A, 2차 계수 4, A도 4, 상수항 4, 상수항 B, B도 4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 문제들은 다 동일한 문제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리제법과 항등식,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새롭게 만들어낼 건데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여기 그냥 여기 순수한 3차 다항식이 있어요. 얘는 x세제곱 x제곱 x에다가 상수항 즉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의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x-1 그리고 상수항 즉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우리는 x가 아닌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 얘기해주면 결론만 얘기한다면은 사실 간단해. 얘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요놈의 개수 2, 1, 마이 1 가져오신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 했지. 목표는 x-1에 대한 내림차순인 거니까 이 x-1이 0이 대역하는 그러한 x가 1이죠. 1 1로 계속 조리법 하시면 돼요. 계속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내려면 2 곱해주면 2 더해주면 3 곱해주면 3 더해주면 1 곱해주면 1 더해주면 2 나머지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역시나 계속 1로 조리집법을 하세요. 내려오면 2 곱해주면 2 더해주면 5 곱해주면 5 더해주면 6 안 끝났어요. 한 번 더 1로 조리집법 하세요. 내려오면 2 곱해주면 2 더해주면 7 이렇게 최대한 끝까지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 조리집법 해주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2, 7, 6, 2가 여기 있는 A, B, C, D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순서대로 2, 7, 6, 2가 여기 나 있는 3차, 2차, 1차 상수항의 개수인 A, B, C, D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일단 요 결과는 여기에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잠깐 지울게요. 여기만 또 봅시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앞서 했던 방법에 대한 복습이에요. 이놈을 1로 조리집합했을 때 그 말 1로 조리집합했다는 것은 뭘로 나눴다는 뜻이야? 이 1이 근이 되는 x개수가 1인 1차씩 x-1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때의 얘를 1로 조리집합했다. 즉 x-1로 나눴다. 그때의 몫이 얘가 되고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얘를 나머지 쪽으로 나타내게 되면 주어져 있는 2x세제곱 요놈의 요놈 3차, 2차, 1차 상수항 얘를 이놈으로 나눴을 때 1로 조리집합했을 때 즉 x-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가 되는 거니까 상수항 1차, 2차.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게 여기는 이 식이에요. 여기.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짜리 이 몫을 갖다가 다시 한번 조리제법을 했어. 얘를 갖다가 또 1로 조리제법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온 나머지가 그때 나온 새로운 몫이 이거이고 나머지가 6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볼까요? 얘를 다시 말해서 얘를 1로 조리제법을 했을 때 즉 x-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2랑 5다. 즉 상수항이 5고 x계수가 2인 2x 플러스 5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6이 된다는 말인 거니까 얘를 x-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2x 플러스 5 그때의 나머지가 플러스 6이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요 x-1을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각각 곱하기 이렇게 둘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x-1이 곱해지니까 x-1 더블 돼요. x-1이 여기 하나 x-1 여기 곱해지니까 x-1 두 개 되고 x-1 6개 곱해지니까 이렇게 될 것이며 나머지 플러스 있는 그대로 따라온 형태 이렇게 마무리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기는 2랑 5를 또 조리제법 했어. 그 말은 2x 플러스 5를 또 x-로 나눈다는 뜻이야. 즉 얘를 x-로 나눴을 때 즉 이 2랑 5 2x 플러스 5를 x-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2고 나머지가 7인 거니까 얘를 x-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2고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는 7 더해주게 되면 요놈이 또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x-1의 제곱을 역시나 두 항에다가 어디 두 항이에요? 이거 하나 여기다가 곱해주면 여기에 붙게 되면 3제곱 되고 여기에 붙게 되면 2제곱 되고 나머지 요놈과 요놈은 따로따로 나타나면 된다. 그래서 계수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니까 과정 자체는 뭐 굳이 모른다 할지라도 결과 자체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결국 얘를 그대로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어. 그럼 x-1이 0이 되는 x가 1로 계속 조리집합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마무리했을 때 그때 나오는 순서대로 2, 7, 6, 2가 A, B, C, D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이해되나요? 자, 4-20번 작업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요 3차 방식을 x-2의 내림차순 바꾸라 했으니까 뭘로 조리제법해? 2로 조리제법 하시라. 그럼 그때 나오는 1, 5, 8, 8이 A, B, C, D가 된다. 인데 이걸 지금 여기는 지금 이미 1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그 1이 여기는 이 1이야. 그러면 나머지 A, B, C가 뒤에는 5, 8, 8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결과 fx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f2.1을 원해. 그럼 x에다 2.1만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 2.1만 대입해 주게 되면 2.1 넣어서 2 빼니까 0.1이에요. 0.1 세제곱 0.1 제곱 0.1 그러면은 소수점 자릿수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 들어갈게요. 먼저 이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긴 한데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였다 생각해 봅시다. 이걸 우리가 나머지 정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fx는 나누는 애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게 되면 같아진다. 이러한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것이다. 당연히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i의 차수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조금 편의상 바꿔보면 시계조약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fx가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야? 그러면은 gx가 아닌 kgx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gx가 kgx로 바뀌어야 돼. 그럼 k가 필요한 거니까 그 k를 요 qx에서 빼와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qx에서 k를 빼왔기 때문에 여기는 k분의 1 qx가 돼야겠지. 실제로 곱하면 위에랑 같아요. 그게 거기에 플러스 rx가 되는 거니까 kgx로 나눴을 때의 몫은 k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와중에서 우리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예요. 예를 들면 gx, 즉 나누는 i가 x-a라는 1차식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누는 애보다 나머지 차수는 작아야 된다. 즉 나머지 rx는 차수가 1차보다 작은 0차가 돼야 돼. 0차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상수항. 상수항이기 때문에 x가 사라진 r로만 표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이 식은 1차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말하기 때문에 조리제법으로도 구할 수 있으며 fx를 x-a로 나눴어. 그럼 이 x-a가 근인역하는 a 값으로 조리제법 했을 때 나오는 이 자리가 qx, 이 자리가 나머지 r이 된다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x-a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 이 rx, 이게 뭔지가 우리는 궁금할 것인데 이 rx를 지금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fx가 다음과 같이 표현됐을 때 이 부분만 우리가 날려버리게 되면 남는 게 r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금 이 r만 남기기 위해서 얘를 날리려면은 x에 뭐 넣으면 되겠어? x에 a를 넣으면 되겠죠. a를.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a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 전체식에서 x에다가 a를 넣으면 여기에 a를 넣었을 때 fa, 얘는 통째로 사라지고 남는 게 r이 된다. 즉 x-a로 나눴을 때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1차식이 요되는 x값 a를 넣는 순간 그냥 나머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언급되어 있으면은 그 1차식 영역되는 x값을 집어 넣어버릴 거예요. 그게 나머지니까. 이해돼요? 또한 k 곱하기 x-a, 얘도 어쨌든 1차식이기 때문에 이 1차식이 영역되는 x값 a를 넣어주는 순간 나머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또는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을 나눴을 때 마찬가지로 1차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영역되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걸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는 순간 나머지 r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이 영역되는 x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결론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정리 첫 번째 파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알파를 갖다가 집어넣는 순간 나머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며, ax 플러스 b와 같은 1차식도 역시나 얘가 0이 되려면 x에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f 안에 넣는 순간 나머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 이걸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1차식으로 나눴을 때요. 또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앞에 단원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나머지가 0이라고 했죠.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알파를 넣는 순간 나머지인 0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게 의미하는 것은 fx라고 하는 아이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x에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알파 집어넣어서 요 놈이 통째로 0이 되기 위해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기 x에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돼. 알파 집어넣어서 0 되려면은 여기 뭐가 있어야겠어?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누군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것이다. 인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반대로 f 알파가 0이다. 이면은 이걸 말하는 거잖아. 알파 집어서 0 된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fx는 x-a로 나눴을 때
이러한 몫이 생길 것이며 추가로 떨어진 나머지는 0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0이라는 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한 내용으로 1차 시험 나왔어요. 나머지 봅시다. 자, fx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이 있어. 나머지가 1이래. 그럼 뭐야? 1차식이 0이 된 x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나머지 1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f-1이 1이다라는 걸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fx를 이번에는 x-1 얘도 1차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x가 1일 때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x-1로 나누는 나머지를 원해.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것이 f x에다 1 집어넣는 게 뭐가 됩니까? 이걸 원하는 거야. 이게 나머지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주어진 fx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이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a밖에 안 남을 것이며 그때 a 값이 나와요. 그럼 a 값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나머지. 즉 f1을 구해주게 되면 a 값이 해서 나머지 11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자, 다음 볼게요. 주어진 다항식을 이번에는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6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는 1차식으로 나눴잖아. 1차식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나머지 6이 나온다. 요거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요 x자리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6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남는 미수는 a, b밖에 안 남겠지. 이게 첫 번째. 다음 똑같은 식을 가져다가 x 플러스 3 1차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x 플러스 3 1차식이니까 0이 되는 x값 마삼을 넣어주게 되면 나머지 마이너스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넣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얘는 거기에서도 AB 관계식이 또 나올 거예요. 즉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6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얘가 6이 된다는 거 하나. 다음 마3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된다. 즉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둘. 그럼 AB 관계식이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연립해서 AB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이번엔 바로 가봅시다. 5대 3번이에요. fx를 x-2로 넣었을 때 나머지가 5이다. 보자마자 1차식 0된 x가 2를 넣으면 5가 된다는 거 하나. 이건 fx예요. 다음 gx 이번에 g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보자마자 g 함수는 1차식이 0이 된 x가 넣자마자 나머지 마이너스 된다. 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1차식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원해. 그럼 1차식 0된 x값 2를 갖다가 여기 넣어주게 되면 이 식 자체의 x값에 2를 넣어주게 되면 3f2 4g2 이가 될 테니까 이게 그냥 나머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f랑 g는 5랑 마이너스 1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필사제 6번 볼게요. 다음 fx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x 플러스 1을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미 두 가지 정보는 주어졌어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가져올 것은 1차식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3이 된다는 거 하나.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역시나 1차식 x-3 0이 되는 x값 3을 넣는 순간 나머지 마이너스 1이 된다. 두 가지를 끄집을 수 있더라. 그럼 이걸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차식으로 나눴어요. 자, 1차식이 아닌 2차 또는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식을 만들어 넣으셔야 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놈 뭐 나왔죠? 그러면은 fx를 주어진 2차식 x 플러스 1 x-3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은 모르니까 qx를 잡아놓고 얘가 지금 2차란 말이야. 2차로 나왔으니까 그때 나오는 1차 나머지는 당연히 1차 이하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지. 따라서 1차 이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머지 ax 플러스 b로 표현하시면 된다. 이게 1차식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때의 미지수 a, b를 구하면 우리는 나머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럼 a,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qx를 모르잖아. qx를 모르니까 이거 날려버려야 된다고. qx를 이거를 전체적으로 날려버려야 남아있는 ax 플러스 b만 남길 수 있을 테니까 a, b를 남길 수 있을 테니까 이놈을 날리기 위해서 0이 되면 돼요.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x에다가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죠. 여기 x에다가는 3 넣으면 0 되죠.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이거 다 날려버리고 요 놈만 끄집어오자. 그러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면 통째로 날아가고 여기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즉 f-1이 위에서 3이라며 따라서 얘가 3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 x에 3 집어넣어도 이거 날릴 수 있어요. x에 3 집어넣게 되면 여기 x에다도 3이 들어가고 여기 3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여기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 즉 f3이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이게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벌써 a, b 관계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고 그러한 a, b를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은 이 네모 1차식이 곧 나머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2차나 3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원할 때는 나머지 정리 식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적당한 qx를 소거할 수 있는 x값을 대입하시면 된다는 아이디어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거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얘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요 식 자체에서 이거 뭐야? 1차식이지. 1차식이 0이 되는 x가 뭐야? 마이너스 1을 이 식 자체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즉, 이 식 전체의 x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 4가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넣게 되면 이게 마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f 여기 x에다가도 마이너스 2 넣어주면 그때 나머지 4가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x-1로 나눴어? 그럼 1차식 0 되는 x가 2니까 2를 갖다가 x자리에다가 이 식 전체의 x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5, fxl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이게 나머지 15가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1이고 f2는 3이 될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2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면 된다. 근데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정식 써야 된다고 그랬죠. fx를 미안해요. fx를 여기는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 말은 인수분 했을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를 말하며 이것을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또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되는 ax 플러스 b는 1차가 돼야 된다. 즉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ax 플러스 b의 ab를 구하시면 된다. 뭘 이용해서? qx를 날리는 과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날려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하나, x에 2를 넣었을 때 하나 식을 만들어주면 ab 관계식 두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쉽죠? 자,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별표를 많이 쳐주시고 이 문제에서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경우의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아이디어를 한번 줍시다.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어떠한 fx가 있다고 봅시다. 이 fx를 3차식으로 나눴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주어질 것이며 이때의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보다 작은 자수 2차 이하가 돼야 돼요. 2차 이하. 따라서 여기에서의 나머지는 2차식으로 표현된 ax제곱 bx 플러스 c 이 놈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 abc를 찾아야 되는 건데 쉽게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풀이랑 다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2차식과
요 1차식 2차로 나눈 나머지 1차로 나머지가 주어져 있죠. 그 둘을 곱한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fx를 자 2차식 2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다음에 1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참고로 1차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1차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나머지로 나와줘야 되고 x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r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정작 구하라는 것은 fx를 3차씩 3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데 이 3차가 만일 여기 있는 2차랑 여기 있는 1차를 곱한 2차 곱하기 1차 형태의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은 필요가 없고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당연히 2차식이에요. 그쵸? 그럼 이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 있는 요놈. 이놈 구하면 되는 건데 쉽게 푸는 법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 나머지를 구할 때는 요 2차식 있죠?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 있죠? 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다시 말해서 요 2차식과 그때의 나머지 2차식과 그때의 나머지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얘네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2차식 앞에 상수항 하나를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해주시면 이게 실제로 2차랑 1차를 곱한 3차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는 거 외우세요. 지금 빨리. 되나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라고 그랬죠? 근데 2차식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 RS도 여기서 나와 있는 거고, 목표는 이 A만 구하면 돼요. A만.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냐? 아직 사용하지 않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이용해서 A를 구해내시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나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 7번 보시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7번 보시면 fx가 있어요. 얘를 2차식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때의 나머지가 2x-1이래요. 다음에 1차식 x-2죠. x-2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런데 정작거라는 것은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근데 그 3차식이 요 놈이네요. 얘하고 곱한 거야. 즉 위에 있는 2차식과 그리고 1차식을 곱한 이러한 3차식. 이 3차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에는 관심이 없고 그때의 나머지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뭐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 나머지가 요 2차식과 그때의 나머지를 그대로 가져오라 했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 2x 마이너스 1 그대로 가져와서 2차식 앞에 상수 하나 곱해주고 둘을 더해주면 된다. 이게 그냥 나머지가 된다는 뜻이야. 간단하죠? 이제 A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A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요걸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요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fx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럼 앞서 얘기했잖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이 여기 있는 x가 2를 갖다가 집어넣는 순간 나머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식에서도 이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즉 여기다가도 다 2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FE가 통째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좌측에서는 FE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2 넣게 되면 이거 0 된단 말이야.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여기에 2 넣게 되면 3제곱이니까 9a. 여기에 2 넣게 되면 4 빼기 1이니까 3. 이 될 것이며 그러한 FE가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1차로 난 나머지 FE는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3 넘기고 9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3차로 나눈 나머지 3차로 나눈 나머지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 뭐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해서 2차 나머지 1차 나머지가 주어지고 그 두루 곱한 3차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2차식과 그때의 나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2차식 앞에 상수 하나 붙여준 다음에 얘만 찾으면 된다. 얘는 1차 나누는 나머지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S에다 적당값 대입해가지고. 이해됐죠?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 근데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실제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며 또 하나 남아있는 거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그 두루 곱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럼 동일한 방법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물론 3차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이 형태 이외에도 존재는 해요. 예를 들면 2차 나머지 1차 나머지 아니라 2차 나머지 2차 나머지 주어진 상태에서 3차 나머지 구하는 문제는 그냥 각각의 나머지 정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미지수만 찾아내시면 된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고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fx를 2차로 나눈 나머지 2차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어떠한 3차로 나눴을 때의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될 것이고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잡으시면 될 것이며 여기에서의 a, b, c를 구하면 될 텐데 이 a, b, c를 구하는 방법이 얘하고 얘에서의 나머지 정식을 다 가져오시면 돼요. 나머지 정식을 가져가지고 적당한 x값 대입해가지고 fx의 조건도 찾아내면 여기에다 대입을 했을 때 a, b, c를 구할 수 있는 식 3개 나온다. 이건 유형편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성립한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아이디어는 이걸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을 4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이걸 검산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11은 4 곱하기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항을 각각 나눠서 이 11을 그리고 4 곱하기 2를 그리고 3을 각자 4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에요. 얘를 4로 나눠주면 8이니까 4가 약수일 때 자신의 약수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항상 0이에요. 그리고 3은 4보다 작으니까 3을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3이라는 것처럼 얘는 3이야. 따라서 여기서는 여기 있는 등호랑 더하기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 동일하게 fx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 나머지가 주어졌을 때 이 2차랑 1차로 곱한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될 것이며 이거를 원래는 ax제곱 bx 플러스 c로 주어져 있을 텐데 여기에서 fx를 그리고 요놈을 그리고 요놈을 각자 여기는 이 2차식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문제는 여기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 자, 이 형태에서 이 형태의 문제에서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주어진 상태에서 그 2차랑 1차로 간 3차로 나눈
그때의 나머지는 일단은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2차씩 나오는 게 당연할 것이며 그때 이 fx랑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이랑 이 세 번째 항을 각자 이 2차식으로 나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나머지가 rx라며 따라서 fx를 2차로 나눠서 나머지는 rx고 여기 있는 애는 요 2차식이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항 자체의 요 2차식은 약수예요. 약수. 이 2차식을 약수로 갖고 있는 이 전체 항을 자신의 약수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나머지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등호랑 더하기가 동일하게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rx. 얘가 돼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거를 저기 있는 2차로 나눈 나머지는 그때의 나머지인 rx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놈을 주어져 있는 2차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은 뭐가 나오겠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의 나머지가 rx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얘도 2차예요. 이 전체도 2차야. 그리고 이 rx는 당연히 2차로 나눠서 나머지니까 1차겠죠. 따라서 좌우가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x제곱 계수 a가 여기에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왜? 여기 2차식의 최고차 계수가 a가 돼야 될 테니까. 자,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건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지만 이 방법 자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2차 나머지 1차 나머지를 조회해서 그때 2차 1차 곱한 3차 나머지 구하는 문제에서는 나머지가 요 2차식과 그때의 나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2차식 앞에 상수 하나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해주게 되면 이게 3차 나머지가 된다. 그때 A 값 구하는 방법은 1차 나머지 중에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